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아직 제가 이제 자가격리 중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귀국을 했고, 이제 자가격리가 뭐 열흘에서 7일로 당겨져서 아마 다음 주 중반쯤 이제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지난주 발표된 실적 빅테크 중에 알파벳 아주 좋은 실적을 냈죠. 그다음에 그 메타 뭐 주가가 실적 발표되고 나서 26%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 이 실적 발표하면서 CEO가 전기차 자율주행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시사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애플 본사를 갔다가 거기서 그 애플 자율주행차 테스트카를 직접 봐서 이제 사진도 찍었는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주요 기업이 실적이 발표되면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성적 주는 것처럼 이제 A, B, C, D 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알파벳은 아주 뛰어난 실적을 발표해서 A0, 거의 뭐 A 플러스에 육박하는 성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주가가 뭐 그 이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B 마이너스. 근데 C를 안 준 이유는 이 회사가 여전히 수익성이 아주 뛰어나고 현금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괜찮다. 이제 그런 면이 있고 GM은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B 플러스 학점을 제가 주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을 보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파벳과 메타의 그 매출액을 보여주는데 특히 알파벳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 매출이 급증했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어서 이번 4분기에도 뭐 매출이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뭐 이익률 마진도 30%가 넘어서 아주 뭐 뛰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뭐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 매출이.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현금 흐름 이라는 기업이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해야 하냐, 현금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주식 옵션이 실제 그 회사의 비용이니까 그걸 뺀 기준으로 보면 알파벳은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의외로 메타는 이익은 좋지 않지만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다.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알파벳 그 4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예상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보다 뭐 아주 뛰어난 실적이었고 그래서 실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7, 8%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인도계 미국인인 그 CEO 순다이 피차이가 계속 우리는 AI 회사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검색을 하든 미국에서 구글 맵을 쓰든 아니면 유튜브를 쓰든 구글이 진짜 AR을 많이 활용해서 그 유저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훨씬 더 뛰어난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S급 인력.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가 미국에서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S급 인력을 구글이 알파벳이 뽑고 여기 뭐 그 디벨로퍼들은 초봉 대졸 초봉이 뭐 20만 불 거의 육박합니다. 그리고 워낙 요즘 그 구글의 그 서치 검색이나 이런 유튜브 이런 데에서 그 광고 타겟팅하는 거에 그 성과가 좋아서 광고 단가가 4분기에 많이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를 얘기할 때 이제 애플과의 좀 껄끄러운 관계, 메타와의 관계를 얘기하겠지만 구글은 애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 모바일 광고 수입의 한 4분의 3 정도가 아이폰에서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글의 재무제표를 보면 traffic acquisition cost 그래서 애플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갖다 바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는 그 비용이 뭐 10조 원에 육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은 좀 뭐 증가를 하지만 그 순이익보다는 증가율이 조금 둔화가 돼서 이런 면 때문에 A 플러스를 제가 학점을 안 줬고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뭐 빅테크가 다 그렇지만 알파벳도 그럽니다. 그래서 4분기에 6,500명 신규 직원을 뽑았다고 하고 그래서 15만 명이거든요. 정규직만. 그다음에 이제 계약직 직원이 뭐 그만큼 된다고 그러는데 연율로 치면 뭐 인원이 지금 한 15%, 20%씩 늘고 있고 2022년에도 많이 채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주주 친화적인 그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1년에 500억 달러, 60조 원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고, 당연히 뭐 소각을 했죠. 순이익의 3분의 2쯤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퍼가 이번에 뭐 주가가 올라갔어도 이익이 워낙 좋아서 25배 정도 되니까 경영진이 아마 저평가됐다고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이런 미국 기업의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겠죠. 순다이 피차이가 한 10분 정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AI 회사다. AI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우리 기본업이 우리는 AI를 하는 회사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를 뭐 전체 자기 시간에 한 반 정도를 설명해서 얼만큼 클라우드가 알파벳의 미래에 중요한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줬고 그다음에 뭐 좀 드물게 웨이모라는 그 자율주행을 지금 구글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클라우드가 뭐 가장 그 전 세계 IT에 가장 중요한 성장하는 그런 섹터고 뭐 AWS도 뭐 1등을 하면서도 이번에 성장률이 4분기에 매출이 한 40%,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성장이 빨랐고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도 4분기에 45% 성장을 했지만 아직은 적자입니다. 아니면 투자 모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률이 조금 둔화는 되겠지만 금년 2022년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30% 가까운 성장을 하면서 효자 노릇을 할 거고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순다 피차이가 강조한 게 구글의 클라우드 고객이 되면 그 고객은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우리 알파벳한테 창출을 해준다. 그래서 전략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와 비교해서 특히 구글의 장점은 CEO, CFO, 그 다음에 다른 임원들이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 명이 같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여기가 뭐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좀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 것 같아요. 순다 피차이는 인도에서 출생을 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스탠포드, 왈튼 나오고 맥킨지에도 잠깐 있었고 구글에서 계속 자란 사람이고 루스 포렛이 아주 구글의 그 보물입니다. 아마 주식 분할도 이분이 좀 강조를 해서 이번에 관철이 된 것 같은데 월가에서 엄청 잘 나가는 뱅커였어요. 그 유명한 모건 스탠리에서 CFO 넘버 2였는데 2015년에 전격적으로 실리콘밸리로 이직을 했죠. 상당히 그 당시에 뭐 상당히 그 미국 산업계 전반적으로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한 그 비즈니스 부문의 대표인 필립 슈윈들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 다양한 사람이 많고 이러한 사람이 같이 좋은 의사 결정을 도출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구글의 조직은 이제 여기 왼쪽에 돈을 버는 검색, 구글 맵, 뭐 유튜브, 뭐 안드로이드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구글의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other bets라고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구글을 먹여 살릴 그런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웨이모 자율주행 부분이고 딥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 other bets는 알파벳의 주주 입장에서는 콜 옵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놀란 게 3분, 5분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구글 웨이모에
이 자율주행차를 봅니다. 그만큼 당장 이게 이제 상용화는 조금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지금 시운전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순다 피차이가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회사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월가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은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그 경쟁력, 그 다음에 그 가이던스를 안 좋게 그 제시를 해서 실제 시총이 실적 발표한 다음 날 하루 사이에 300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월가 그 시장 증시 역사상 가장 큰 하루에 즉 시가총액이 이제 날아간다는 기준으로 최고의 금액이었는데 그 다음 날 뭐 약간 회복은 했지만 많이 회복은 못하고 또 반대로 여기랑 경쟁하는 스냅 같은 데는 좀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 가이던스를 줘서 오히려 주가가 물론 쇼트 커버링도 많았지만 헤지펀드들의 주가가 60%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시장이 좀 더 걱정을 하는 그래서 300조 원이 날아갔다는 것은 세계 최대 최고의 스포츠웨어, 스포츠화를 만드는 나이키의 시가총액과 맞먹고 그다음에 GM 미국에서 제일 최대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의 2배, 3배 거의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조금 더 4분기 실적을 메타를 살펴보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고 금년 2022년도 좀 안 좋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얘기가 젊은 층들 MZ 세대 특히 10대들이 페이스북 전체 그 앱을 기피하고 심지어 그 제일 요즘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도 많이 인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10대들의 그 영상을 보는 사용 시간을 보면 유튜브가 1등, 그 다음에 중국 회사인. 근데 실제 뭐 미국 사람들은 틱톡을 그 미국 회사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또 일부 사람은 이걸 미국 회사라고 알고 유튜브, 틱톡에도 인스타가 요즘 밀리고 회사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것을 저도 감지를 한 게 그 저커버그 창업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틱톡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5번 이상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숏폼 동영상의 릴스, 여러분도 그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릴스가 있는데 요즘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많이 간격이 좁혀질 것이다. 당장 수익성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광고가 애플이 그 iOS 그 고객 정보 정책을 바꾸면서 기업들이 광고를 페이스북 통해서 할 때 타겟팅하고 그걸 평가하는 측정하는 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광고 단가도 아마 좀 내려가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페이스북은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고 이익률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페이스북의 기본 family of apps 기존 비즈니스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 기본 플랫폼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가 영업이익률이 49%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원재료가 거의 필요 없는. 그래서 옛날에 뭐 팀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공짜인 그런 그 회사나 그런 플랫폼은 당신이 그 회사의 앱을 쓰면 서비스 쓰면 당신이 그 고객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그 제품이라 실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뭐 페이스북 들어가서 친구 정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메신저로 이제 문자도 주고받고 우리 정보도 업로드하고 그러는 게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모든 그 정보고 그걸 갖고 이제 타겟팅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물론 이제 전망이 좀 회사 경영 성과가 좋지 않겠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우리가 결국 얼마만큼 가격을 주고 사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퍼가 페이스북의 1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해도, 그러니까 실제 미국 시장보다 좀 싼 거죠. 미국 시장이 지금 18배, 한 19배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번 실적이 악화돼서 주주분들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뭐 상당히 그 마음이 상하셨을 텐데 이 시점에서 파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이 많이 비난받는 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볼 때 이제 나한테 그 내가 관심 있을 광고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메커니즘 인 알고리즘을 되게 뭐 학자가 물어보든 외부에서 평가,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 아니면 이제 뭐 젊은 그 여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너무 그 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날씬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그 알고리즘이 어떠한 절차로 메커니즘으로 결정되냐 그런 걸 연구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제3의 기관에서 많았는데 대부분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그 요청을 많이 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사상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그 많은 부분 마켓쉐어를 뺏어가는 게 이제 틱톡입니다. 틱톡도 제가 앱을 깔아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실제 틱톡은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더 자극적인 더 짧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아니라 페이스북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폐해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크게 공론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중국 회사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에 제 생각에는 틱톡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다음에 미국 감독 당국, 규제 당국의 압력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페이스북한테는 반사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페이스북이 좀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 배경을 보면 거버넌스가 좀 문제가 있다.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창업자 CEO인 저커버그와 CEO인 넘버 2 셰럴 샌드버그가 거의 둘이 대부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컨설팅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서 경영진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게 이루어지지 않고 구글, 알파벳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데는 오히려 이사회 의장은 외부에서 스탠포드 전 총장 출신을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글도 뭐 거버넌스가 아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페이스북 메타보다는 낫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익률이 여전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아주 뛰어납니다. 왜냐면 확장 모드니까.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작년에도 4분기에 24조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전체로도 한 55조 원을 해서 순이익보다도 뭐 더 많은 금액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오히려 뭐 조금 기다렸다가 최근에 주가 빠진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주주 환원을 상당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어려움을 겪고 올해 상반기 경영 성과는 좋지 않겠지만 시장에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GM 얘기를 해보죠. GM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제 경영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CEO인 메리 바라, 그러니까 여성 CEO인데 뭐 가장 요즘 존경받고 잘 나가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두 가지 얘기만 거의 했어요. 자율주행이 우리가 엄청 지금 잘 되고 있다. 여기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크루스라는 게 저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에 뭐 한 대, 두 대 정도, 그러니까 웨이모보다는 많이 못 보지만 이게 꽤 많이 굴러다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사전 그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시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반 대중한테 준다. 얼마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전기차 부분에서 조금 포드보다 뒤처진다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제 그 여기 보면 허머 같은 데가 사전 예약이 5만 9천 대. 근데 지금 이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미래 사업에 대한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배당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어려운 결정인데 맞는 결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퍼가 한 8배쯤 되죠. 그래서 상당히 뭐 괜찮은 주식으로 저는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애플의 본사를 제가 이제 구경하러 쿠퍼티너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남쪽에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애플카 여기 사진에서 보는 이제 라이다를 다 다른 그 자율주행 애플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이모보다 좀 조잡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 애플이 애플 자동차를 하겠다. 근데 그것은 뭐 전기차가 목적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가는 게 당연히 목적이겠죠. 근데 애플은 항상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에 들어갈 때 그것을 아주 비밀에 묻혀서 꽁꽁 숨기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애플 워치도 거의 2년 동안 철저하게 보완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애플이 당연히 애플카 자율주행으로 그다음에 그 과정에는 전기차가 있겠죠. 그러한 프로젝트가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